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식당을 지키던 66세 신옥주 씨. 고령 여성 암 발생 1위, 대장암 진단 후 인공항문 장루 착용. 운동을 즐기며 건강에 자신 있던 56세 박소라 씨. 여성암 1위, 유방암 진단 후 전철제술 진행. 그리고 일도 육아도 놓치지 않던 45세 워킹맘 박주혜 씨는 세계 여성암 발생 4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궁경부암 초기 진단이고 전이 재발로 인해 지금 항암 중입니다. 몸이 늙으면 면역력도 늙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들의 삶을 무너뜨린 공통된 원인 중 하나, 면역 노화. 나이가 들고 노화가 시작되면 면역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약화하는데 이를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요. 몸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고 염증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심각할 경우 심내 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생명에 치명적인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늙고 약해지는 면역. 보이지 않는 사이 우리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지켜낼 방법은 없을까요? 생존의 비밀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존의 비밀 건강 큐레이터 김대한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피곤한 건 기본이고 감기도 한번 걸렸다면 꽤 오래 가고요. 전 같았으면 하루면 회복되던 그 몸도 이제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시지만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늙어버린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 노화. 면역력이 단순히 조금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을 지켜야 할 때 늦게 반응하고 염증은 조절되지 않아 늘 켜져 있는 상태. 면역 시스템 자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고 회복은 더뎌지고 몸속에서는 이유 없는 염증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병이 늘어서 면역이 약해진 게 아니라 면역이 먼저 늙으면서 내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면역 노화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자매가 있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에도 매일 불안 속에 사는 그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행복한 모습으로 꽃단장 중인 두 사람.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 이쁘다. 나 너무 수땡이로 만들어주자. 이게 뭐야? 괜찮아. 아이고 우리 언니 이쁘네. 막내 너도 이뻐. 아 알아. 여섯 자매 중에서도 유독 각별한 맏언니와 막내동생입니다. 오늘이 저희에겐 가장 젊고 예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왔어요. 그쵸? 고개는 살짝씩 숙여주시고 그쵸?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돌본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예쁜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관리 잘할 때 조금이라도 잘 먹을 때가 정말 제일 이뻐요. 자, 접으시고 패스트해요. 언니는요 옛날부터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되어서 운동도 잘했었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언니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언니가 볼 때마다 예뻐요. 11살 차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가까운 자매입니다. 목에 살짝 쓰면서 그쵸? 어깨도 힘 빼고 그쵸? 좋아요. 그쵸? 좋아요. 잘한다. 하지만 화목해 보이는 이 자매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저는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궁경부암 초기 진단이고 전이 재발로 인해 지금 항암 중입니다. 지금 항암으로 인해 저는 지금 가발을 썼고요. 머리가 탈모예요.
8년 전 맏언니 소라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막내 동생 주혜 씨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유방 쪽이 혹이 좀 부풀어 올랐어요. 그냥 이러다가 마르려나 해가지고 병원을 안 갔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옷에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됐더니 유방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왼쪽 가슴을 전절제를 진행을 했어요. 여자로서 인생이 끝났구나. 진짜 그 생각이었어요. 제 수술한 가슴은 쳐다보지도 못했고 2년 넘게 샤워를 하면서도 눈을 감고 했어요. 진짜 그 정도로 그게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과거 배구 선수로 활약할 만큼 운동신경이 남달랐던 소라 씨. 늘 건강을 자신해온 만큼 그 충격은 더 컸습니다. 솔직하게 좀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떨어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구내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들 가까이뿐이 아니고 근처만 있어도 제가 말을 못했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또 진짜 막 입에서 고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나고 그게 저는 전조 증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무렵 몸은 작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라 씨를 괴롭혔던 잦은 구내염 역시 건강 악화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집안에 제가 처음으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저가 정말 충격이 컸는데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막내가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제가 가슴이 찢어져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믿음이 없는데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고 동생은 낫게 해달라고. 진짜 그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심정은. 11살 어린 막내 동생이기에 걱정은 더 컸습니다. 동생 주혜 씨 역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고 현재는 자궁경부암 전이와 재발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5kg인가까지 빠질 정도로 물도 못 마시고 여기 막 식도가 막 다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면회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언니도 아픈 상황에서 저를 같이 언니가 입원해서 같이 언니도 치료받으면서 저 케어해주고 언니한테 항상 아직까지도 감사하고 고마워요. 함께 암투병을 겪고 있기에 더 애틋한 자매입니다.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지만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질 않습니다. 막내야 좀 괜찮아? 아니 힘도 없고 지금 너무 어지러워. 그래? 어떡해? 항암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언제 했지? 그나마 지금 일주일이 좀 지나서 이렇게 나가서 다닐 수도 있는 거지. 일주일 때는 정말 사람이 아니다. 아휴, 그래. 손도 많이 부었지. 그리고 노래졌어. 맞아. 팔다리가 지금 노래.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동생을 볼 때마다 언니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막내야, 이제 들어왔으니까 옷 벗고 앉아있자. 자, 벗어. 그렇지. 나 근데 추운데. 추워? 그럼 언니가 이불 하나 갖다 줄게. 잠깐 기다려. 너무 추운데. 언니 나 이불. 막내야? 아니 춥지? 자, 추워. 이불 푹 덮고 있어. 아이고. 이불을 덮어도 그래도 아직 좀 추워. 추워. 항암 치료 이후 유난히 추위를 심하게 타는 동생.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오한도 느끼고 추울 때는 더 많이 힘들어요. 동생 주혜 씨가 유난히 추위를 심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 환자의 저체온 상태는 면역 노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데요. 암이 진행되면서 체내에서는 만성 염증과 대사 불균형이 반복되고 면역 기능이 약화되면서 체액 순환이 저하될 수 있는데 혈액이 말단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몸 전체 체온이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암 환자의 저체온 증상은 각종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이 또 심해졌나 봐. 나 요즘에 잠도 못 자고 좀 많이 잘 때도 힘들어, 비염 때문에. 암 진단 전부터 동생 주혜 씨를 괴롭혔던 만성 비염. 이건 역시 몸의 면역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기를 거의 달고 살았고요. 허리 아프고 피곤하고 비염, 어지럽고 그런 거 있었을 때는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저를 조금 한 번 더 돌봤다면 이렇게 크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잦은 구내염으로 고통을 겪던 소라 씨. 몸의 면역이 흔들리던 그때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복되던 비염, 그리고 이어진 항암 치료. 염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면역 노화가 시작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염증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는 점이죠. 면역이 노화되고 외부 공격에도 약해지고, 즉 염증을 잘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몸 안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씨, 만성염증이 남게 되죠. 이 만성염증이 더 무서운 이유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심한 통증도 뚜렷한 발열도 없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속 깊은 곳에선 작은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대장이나 간이나 폐, 신장 같은 내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 몸은 점점 병이 자라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 많은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만성염증 질환을 오래 앓은 후 특정한 암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염을 반복적으로 앓은 경우 간암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약 10%, 폐렴 이후에 폐암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16%, 대장염 이후 대장암은 18%로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암은 염증 위에서 더 쉽게 자란다라고요. 즉, 면역 노화로 시작된 염증을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 오늘 만난 자매분처럼 질병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막내야 배고프지? 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항암 치료로 힘든 동생을 위해 언니 소라 씨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합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식단 관리는 이제 자매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입니다. 제가 동생보다 먼저 암을 겪었잖아요. 이거저거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그냥 신선하고 특히 면역에 좋은 거를 챙겨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막내야 다 됐다. 먹자. 너 면역력 때문에 언니가 전부 다 쪘어. 동생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지는 맏언니 소라 씨의 밥상. 염증은 줄이고 영양은 챙길 수 있게 부드러운 찜 요리로 차렸는데요. 막내 먹자. 맛있게 먹어.
하지만 밥 한 숟갈 뜨는 것조차 주혜 씨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좀씩 덜어 먹어. 자, 좀씩 덜어 먹어. 자신의 식사는 뒷전, 언니는 동생부터 챙깁니다. 입맛 없어? 속이 안 좋아서. 많이 먹고 그래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미식거렸고 속도 안 좋고 밥 한 술 뜨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못 먹으니까 면역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나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더 이상 식사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잦은 염증성 질환과 반복된 몸의 이상 신호들, 나이보다 먼저 늙어버린 면역, 그리고 결국 암 진단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 자매인데요. 두 사람이 겪은 것처럼 면역 기능이 약해질수록 회복은 느려지고 피로는 오래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단서가 바로 NK 세포입니다. 면역 상태를 평가할 때는 단순한 수치보다 비정상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NK 세포의 능력, 즉 NK 세포 활성도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500피코그램/ml 이상의 경우 정상 범위로 판단하는데, 이보다 낮을 경우 몸속에서 비정상 세포를 제때 제거하지 못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지고 염증이 쉽게 반복되면서 면역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주혜 씨의 NK 세포 활성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내 사망 원인 부동의 1위, 바로 암이죠.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암의 가능성인데요.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6.9%. 다시 말해 우리 국민 3분 중 1명 이상은 평생 한번 암을 겪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암은 사망률이 높은 병일 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고요. 일상과 삶의 질까지 크게 흔들어 놓는 꽤 무서운 질환이죠. 그렇다면 의학계에서는 이 암과 맞서 싸우는 데 있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 트렌드는 바로 면역입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 내 몸속 감시 기능이 서서히 무너질 때 조용히 자라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이라면 면역 세포는 비정상 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제거해 암으로의 변환, 암으로의 성장을 막습니다. 하지만 내 몸속 면역 시스템이 먼저 노화가 돼버리면 이 감시하는 속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잘못된 세포를 제거하는 힘도 함께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암을 막는다는 건 단순히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얼마나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암과의 싸움은 곧 면역 노화를 늦추는 싸움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면역 노화와의 싸움에서 벗어나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은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작은 재료들이 모여 한 그릇의 깊은 맛을 만들어내듯 작은 일상의 변화가 쌓여 다시 살맛나는 인생으로 이어진 옥주 씨를 만나봅니다. 요즘은 맛에서 행복을 느끼며 조금씩 활력도 되찾고 있다는데요. 내 건강을 위해서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요리 배우러 왔어요.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는 면역력 예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채소들을 활용해서 면역력 예방에 좋은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한테는 면역력 요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참 필요해요. 네,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채소랑 오늘의 요리는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린 한식.
건강한 식재료로 맛과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어 자주 즐긴다는데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평범한 요리지만 유독 더 집중하는 이유. 옥주 씨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니라 면역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입맛이 살아나니 자연스레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는데요. 다양한 채소들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면역력 요리도 완성입니다. 진짜 간단해요. 네. 한파를 이겨내줄 오늘의 면역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고기 없이도 버섯 잡채와 채소 반찬 3가지로 영양을 고루 담았습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아, 맛있겠다. 버섯도 쫀득한 당면에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식감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 이 평범한 한 끼가 옥주 씨에겐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집에서도 요리 되게 많이 해드실 것 같은데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아, 저는요, 제가 직접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에게 요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도 늙었는지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또 탈모도 오고. 면역 노화로 인한 피부 질환과 잦은 감기, 탈모까지 겪으며 일상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뭘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변 보기도 힘들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암 2기로 진단받았어요.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던 그때 결국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장암 치료가 끝났다고 한 지가 이제 7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뭐 더 이상 치료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건강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은 면역을 키워 대장암에서 벗어난 옥주 씨. 인생의 2번째 봄날을 맞았다는데요. 그녀가 지켜온 건강관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강사님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 드셔보실래요? 너무 좋죠. 평소 면역 관리를 위해 챙겨 마시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제는 하루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습관이랍니다. 어머, 이거 뭐예요? 색이 엄청 예쁜데요? 이거 당근 착즙 주스예요. 채소가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면역력에 좋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늘 마시는데 몸이 한결 이렇게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후 당근 착즙 주스를 자연스레 주변에도 권하게 됐습니다. 저도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당근이 당근 생으로도 먹고 라페로도 먹고 다양하게 조금 먹긴 하는데 사실 당근 한 개 먹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주스는 근데 간편하게 챙길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당근 착즙 주스로 되어 있으니까 맛도 진하고 당근도 많이 먹게 돼서 염증과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어지는 건강한 습관이 옥주 씨의 일상을 활기차게 바꾸고 있습니다. 당근은 왜 면역이 약해진 분들의 중요한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도 항암 치료도 없던 그 시대,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는 신호를 음식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활력이 떨어지고 기운도 빠지면서 속마저 좀 불편해질 때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해답은 늘 가장 가까운 땅 속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몸이 약해질수록 사람들은 깊은 뿌리로 돌아가길 원했고 그 깊은 뿌리 가운데 중 하나가
오랫동안 선조들한테 선택받아온 당근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당근은 흔한 채소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약초로 여겨졌죠. 기원전 1세기 로마의 군의관이자 식물학자였던 디오스코리데스는 당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뿌리 식물이라. 중세 유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면역과 체력이 가장 먼저 무너졌던 그 시대. 사람들은 땅의 힘을 머금은 그 뿌리 채소로 몸의 생명력을 지키려고 했었고요. 당근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역 노화를 겪는 우리도 어쩌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무너지는 몸의 균형,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옥주 씨가 선택한 답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선택, 면역의 뿌리를 붙드는 그 시작을 바로 당근으로 삼았던 거죠. 면역 노화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되찾은 옥주 씨. 이번엔 양파를 손질하느라 바쁜데요. 또 다른 요리를 준비하는 걸까요? 보통은 손질 후 쉽게 버려지는 양파 껍질. 그런데 옥주 씨는 알맹이 대신 껍질을 따로 챙깁니다.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양파 껍질에 황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고 면역을 젊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대장암 때문에 식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 박사가 된 것 같아요. 양파 껍질을 한 소끔 끓여 잘 우려낸 다음 약 40도씨의 따뜻한 물에 풀어 조경물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것이 옥주 씨가 몸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이어온 면역 루틴, 양파 껍질 조격입니다.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네. 따뜻해.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조격 시에 온열 자극이 더해지면서 말초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는 면역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노년층의 경우에는 염증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니 왔네. 언니. 언니 왔어. 문 닫혀, 문 닫혀. 언니. 아우, 너무 추워. 고생했어. 잘 있었어? 얼굴 많이 좋아졌네. 운동하고 있었어. 고생 많이 했어. 대장암 치료로 힘들던 시간, 옥주 씨의 곁을 지켜준 친언니. 우리 집안에 이렇게 암 앓은 그런 선배들이 없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너무너무 걱정이 심했고 속도 상하고 진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재수술을 했어요. 잘못됐다고. 다시 이제 장루를 빼는 수술을 했는데 차고 그거 하고 이제 퇴원을 딱 차고 나왔는데 그때는 뭐 막 인정을 못 해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 화장대 막 다 부수고 막 그 너무 흉측한 몰골 때문에. 배변이 어려워 결국 장루까지 차야 했는데요. 장루는 장의 일부를 배 바깥쪽 피부에 연결해 장 내용물이 외부로 배출되도록 만든 인공 항문입니다. 관리와 적응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줄줄줄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새 그냥 뻑뻑하게 꽉 차 있고 밤에 잠도 잘 설치게 되고 그거 자꾸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여름에는 막 짓무르고 피부병 생기고 그래서 말도 못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특히 대장암은 고령 여성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편이라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 언니 오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가 하고 싶어?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보자. 궁금하네. 언니 이거 있잖아. 이거 갖고 우리 운동하자 이렇게. 이거 두 개. 운동한다고?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운동하냐? 일어나봐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봐. 이렇게. 옥주 씨가 꾸준히 이어온 면역 루틴, 몸의 순환을 돕는 워터 워킹 운동입니다.
언니 이게 워워 운동이라고 이게 유산소 운동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근력도 키워주고 그래서 밖에 추워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면역력도 쌓이고 염증도 줄어들고. 언니 좀 더 세게 해봐. 그래 운동이 된대. 힘차게. 힘들어. 처음 해보니까 좀 힘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땀나네. 괜찮은데? 암이라는 시간을 지나온 그녀. 이제는 그 경험을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지 이제 그만해. 힘들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맛있는 것만 해줘. 대장암을 겪고 나서 그녀가 가장 먼저 바꾼 건 식단이었습니다. 주로 채소를 활용한 담백한 반찬을 즐깁니다. 맛있게 먹자. 맛있겠다. 이렇게 식단을 꼼꼼히 챙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암 환자였다 보니까 면역에 도움을 주는 황산화 식단으로 챙기고 있어요. 염증이 쌓이지 않게 해독할 수 있는 채소를 골고루 먹고 있어요. 이건 뭐야? 가지나물. 어때? 좀 요리사고 만드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언니 배워온 거야. 그래? 진짜 너무 맛있다. 맛과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든든한 한 끼입니다. 접시가 비워진 만큼 몸속은 면역으로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너무 잘 먹었다.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근데 언니 내가 하나 더 줄 게 있는데. 뭔데? 잠깐만. 뭐를 또 준비했어? 옥주 씨가 요즘 꾸준히 챙겨 마신다는 당근 착즙 주스입니다. 면역 노화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작지만 꾸준한 실천인데요. 진해 보인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당근 착즙 주스. 그래? 내가 이걸 늘 챙겨 먹는 거야.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내가 챙기고 있어. 한번 마셔봐봐. 옥주 씨가 당근 착즙 주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하고 맛있어. 괜찮지? 집에서 이거 해먹으려고 해보니까 당근 사가지고 그 헝버든 거 막 털고 막 씻어야 되고. 한때는 생당근을 직접 갈아 마셔보기도 했지만 번거로워 오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좀 양도 얼마 안 나오고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걸 먹기 시작하니까 진짜 편하고 좋네. 당근이 사람한테 좋다고. 근데 집에서 해먹기가 힘들잖아. 맞아. 나 조금 더 줘. 맛있어. 어이구.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마셔야지. 당근 착즙 주스를 꾸준히 챙기며 몸의 컨디션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옥주 씨. 내가 언니 예전에는 막 자도 피곤하고 항상 피곤하고 막 그랬잖아. 참 면역력이 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 눈도 좀 칙칙하고 막 그랬는데 확실히 눈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면역력도 엄청 좋아진 것 같아. 진짜야? 사실 눈이 좀 나도 막 침침하고 그래. 그래서 언니도 신경 써야 돼.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래서 좀 나 진짜 먹어야지. 열심히 먹어야지. 대장암이라는 힘든 시간을 지나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 중 하나로 당근 착즙 주스를 선택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면역이 흔들릴 때마다 당근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카로틴이었습니다. 카로틴이라는 말은 당근의 영문명 캐롯에서 나왔을 만큼 그 성분이 당근 그 자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당근에서 보이는 이 주황색, 눈에 보이는 이 색이 사실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카로틴은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이 비타민 A는 면역을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될 뿐 아니라 면역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피부와 점막 같은 몸의 1차 방어선을 지켜주고 몸의 면역 반응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 거죠. 특히 염증이 반복되고 면역이 지칠수록 이런 기본 영양소는 가장 먼저 소모되고 가장 먼저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 버린 기본 영양소를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당근 착즙 주스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과 알파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며 면역세포가 버티고 살아남고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 면역세포가 멈추지 않게 해주는 기초연료가 되는 셈이죠. 노화로 지쳐있던 면역이 다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밑에서 받쳐주는 그 힘. 이게 바로 당근이 오랫동안 면역의 뿌리로 불려온 이유입니다. 면역의 비법은 키우는 것도 중요하나 그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당근이 건강 식재료로 언급되는 이유,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당근에는 특히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식품별 100g당 베타카로틴 함유량을 살펴보면 인삼에는 0에서 1 마이크로그램, 양배추에서는 25 마이크로그램인 반면 당근에는 5,516 마이크로그램으로 다른 식품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당근 속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염증과 관련된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염증 기능이 있어 염증 촉진 물질의 수치를 낮춰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망막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안과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당근 중심부보다 껍질에 더 많이 분포해 깨끗이 세척한 후 껍질째 섭취하면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을 주스로 섭취할 경우에는 당근의 베타카로틴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베타카로틴 함량이 같은 생당근과 당근 주스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섭취한 결과 당근 주스 그룹이 생당근 그룹보다 혈장 베타카로틴 농도가 2.3배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당근을 주스로 마시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갈아 마실 경우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 연구에서는 당근 주스 섭취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당근 착즙 주스의 항산화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하고 요오드 용액을 산화 스트레스, 염증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위에 당근 착즙 주스를 더해보자 짙게 물들어 있던 색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실험은 당근 착즙 주스가 염증 완화와 항산화 작용을 도울 수 있으며 나아가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신선한 당근 주스를 마시게 한 결과 혈장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항산화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지질과 산화가 억제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음식 속의 지질, 즉 지방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되면 유해 물질이 생기고 세포 손상이나 염증을 유발하는 데 당근주 섭취가 이러한 지질 산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심혈관계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반복되던 염증성 질환, 암 발병과 전이, 재발, 그리고 이어진 힘겨운 항암 치료.
면역 노화가 진행되는 시간 속에서 주혜 씨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다시 배워보기로 시작했는데요. 먼저 대장암으로부터 건강을 되찾은 옥주 씨의 면역 루틴을 하나씩 실천해보기로 합니다. 이거 잘해보자 언니. 같이 하면 재밌겠다. 화이팅. 해봐, 화이팅! 아, 예. 유산소와 근력을 함께 쓰는 워터 워킹 운동. 한 걸음 한 걸음씩 굳었던 몸을 깨워 순환시켜 봅니다. 다음 면역 루틴은 버려지던 양파 껍질을 다시 소중히 모아서 팔팔 끓입니다. 오랜 시간 우려낸 물을 조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자 서서히 온기가 번져갑니다. 온기가 전신에 퍼지면서 몸도 면역도 한결 젊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어지는 옥주 씨의 면역 루틴. 껍질째 착즙 한, 신선한 당근 주스 한 잔. 자매는 건강을 열심히 챙겼습니다. 꾸준히 이어온 습관들, 과연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이 당근 직접 갈아서 먹으니까 진짜 귀찮기도 많이 귀찮고 쓰레기 양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착즙돼서 나오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다. 당근 착즙 주스를 먹으니까 식욕도 좋아지고 물렁거릴 것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자매의 일상에도 건강한 변화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면역 노화의 지표인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소라 씨는 1에서 4,000 이상으로, 주혜 씨는 24에서 506으로 자매 모두 정상 범위에 가까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계속 전이가 돼서 힘들었었는데 이번 도전으로 인해서 조금 좋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랑 함께 열심히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작은 생활의 변화들이 이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만성 염증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 노화를 가속화시켜 각종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내 암 발생률을 높이는데요. 당근 주스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보충은 면역세포인 T세포와 NK세포 기능을 증가시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근을 주스로 섭취했을 때 면역의 활성화를 도와 염증성 질환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당근 착즙 주스,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근 착즙 주스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 복부 폐만감이나 설사와 같은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서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역 노화란 면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말라간다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물을 주지 않는 땅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힘을 잃을 수 있죠. 당근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자라듯 면역도 뿌리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탄탄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면역의 뿌리를 다시 붙잡는 선택. 오늘 내 몸이 어디서부터 약해지고 있는지 그 시작을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즐거운 FM에서 play the next channel.